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델레베도스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가려둔 이유는요. 너무 아슬아슬하게 보잘것없는 점수로 통과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뭐 합격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 동안 델레베도스를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시험 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은 매일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출근 전에 1시간, 퇴근 후에 1-2시간 정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저의 실력을 말씀드리자면 배우노를 할까 배도스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배우노 모델로를 풀어봤을 때 그렇게 쉽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단어도 꽤 있었고 그렇게 마냥 쉬운 수준은 아니어서 배우노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왕 하는 거 좀 어려운 걸로 해보자 해서 과감하게 배도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로 6개월 정도 교환학생을 간 경험이 있고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한 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한 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델레베도스 에델사 되게 유명한 책이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책 한 권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읽기 영역부터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몰랐던 단어가 이렇게나 많아요. 거의 단어의 절반을 몰랐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모르면 외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라고 하시면 못 풀었어요. 못 풀어서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정말 열심히 단어를 외웠어요. 그래서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어에 소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의 단어 암기가 전부였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르는 단어가 정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퀴즐렛에 혼자 정리를 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따레아 우노부터 보면요. 따레아 우노는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한 문단당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읽고 한꺼번에 푸는 것보다는 한 문단 읽고 하나 풀고 한 문단 읽고 하나 풀고 이렇게 저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는 당연히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 키는 이 문단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레아 도스. 이거는 이제 여기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4명의 인물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누가 얘기했나요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읽기 중에서는 따레아 도스가 제일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헷갈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어를 외우는데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 읽고 체크하고 한 명 읽고 체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따레아 트레스입니다. 따레아 트레스는 여기에 있는 문장들이 각각의 빈칸 중 어디에 들어갈지를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맥락을 꼭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담화 표지에 대한 힌트를 잘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갑자기 예시를 드는구나.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구나. 등의 맥락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처럼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것도 유의해서 풀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여전했고 그 다음에 따레아 꽈트로가 있어요. 이 따레아 꽈트로는 말 그대로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사 뒤에는 어떤 전치사가 와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접속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여기 가정법 쓸 거니 안 쓸 거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여서 전반적인 맥락
보다는 그 문법 요소에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암기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저는 따레아 꽈트로에 나왔던 문법적인 요소를 그냥 혼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sperar 뒤에는 아가 온다. confiar 다음에는 n이 온다. 근데 desconfiar 뒤에는 대가 오네. 이런 거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서 시험 직전에도 이걸 보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것들 체크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따레아 꽈트로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디 뒤에는 무조건 접속법이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암기했어요. 암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하면 돼요.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문제는 듣기입니다. 제가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래도 빠른데 뭔가 음질도 안 좋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억양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오디오를 받아쓰기 했습니다. 진짜 들릴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이 conversación uno를 한 10분 넘게 계속 10분이 뭐예요? 한 20분, 30분 그냥 들릴 때까지 계속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 되니까 좀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받아쓰기 하고 쉐도잉 하고 여기 답지에 또 모르는 단어 체크해가면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아예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보면서 들어도 엥? 이게 이 단어라고? 싶었던 적도 몇 번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근데 시험에서도 그렇게 점수는 높진 않았다. 하지만 합격을 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모의고사 1회를 보면 6개 중에 0개를 맞았어요. 다 틀린 거죠. 그냥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들었다고 쳐도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그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풀다 보면 패턴이 파악이 돼요. 너무 똑같은 단어를 말하면 이건 정답이 아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출제자의 의도를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듣기는 다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많이 듣고 진짜 들릴 때까지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스페인어 노래만 듣고 드라마도 스페인어 드라마만 보고 영화도 스페인어 영화만 봤습니다. 그냥 많이 들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쓰기는 어떻게 연습했냐라고 하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진짜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저만의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할 땐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반대 의견을 말할 땐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외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뒤에까지 몇 장을 만들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만들어뒀고 혹시라도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속 쓰는 것도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이토키를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말하기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첨삭까지 해주셨어요. 아주 감사하게도 무료로.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은 장문을 하려고 했고 장문하고 원어민 선생님께 첨삭을 받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문도 따레아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듣고 쓰는 거예요. 안내방송을 듣고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약간 편지 형식이나 이메일 형식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옵시온 2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옵시온 1는 그래프나 도표 이런 걸 보고 설명하는 거 묘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몰라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전 무조건 옵시온 1만 하겠다라고 해서 옵시온 2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옵시온 도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는 게 없고 딸의 이 옵시온 우노도 제가 미리 준비해둔 템플릿을 활용해서 그것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뭔가 패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말하기도 제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6명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만이 큰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캠페인 해가지고 사람들 이거 인식을 바꿔둬야 돼.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거 무슨 법률을 제정해야 돼. 법 제정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뭐 못 먹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둬야 돼. 이거 먹는 거 내 자유인데 왜 그걸 법으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강센터에 투자를 더 많이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비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주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생각을 짜내야 되잖아요. 비만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캠페인을 하자고 했으면 캠페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캠페인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보장되지 않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냐? 이런 식으로 비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캠페인에 대한 장단점을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만이 아니고 나중에 교통 문제야. 그러면 교통 캠페인을 하자 할 때, 근데 캠페인 하면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야. 그리고 교통이 아니라 나중에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캠페인 했을 때 재택근무에 대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캠페인에 대한 장단점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여기 보면 캠페인의 장점, 이거를 홍보할 수 있고 정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규범을 만들자, 법을 제정하자라는 것의 장점은 효과가 확실해. 근데 사람들이 반발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네가 발맞춰서 대응할 건데. 그 다음에 자유롭게 두자 이러면 그래, 자유인권 존중하는 거 좋아. 근데 그러면 너 본질적인 문제 해결 못하는데 그거 어떡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든 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준비해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저는 이것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댓글 주세요. 그 다음에 전 따레아 도스. 이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묘사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상황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상상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냥 이거 보면 뭔가 학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울고 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남자는 뭔가 선생님인 것 같아. 이거는 아이들인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는 전학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가 떠나서 얘네가 슬퍼서 우는 것 같아. 이거 울고 나서는 얘네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연락하자 이런 말을 할 것 같고, 이런 혼자 그냥 생쇼를 해야 돼요. 그냥 스토리를 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템플릿을 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묘사할 때는 이런 말 쓰고, 상황 추측할 때는 이런 말을 쓰자 해서 정해놨고, 제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접속법을 어떻게 구사하는지가 점수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추측하면서 접속법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어요. 네, 근데 실전에서는 잘 못했지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저만의 패턴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거냐,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일단 실내에 있어. 실내에 있고 얘네가 지금 반팔 입은 거 보니까 계절은 여름쯤 되겠네. 근데 애들이 울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제일 설명하기 좋을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얘는 검은 색깔 옷 입고 있고 뭔가 배를 부여잡으면서 울고 있네. 그리고 머리는 묶었어. 앞머리도 있고 뭐 나이는 몇 살 때처럼 보여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진짜 말 그대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다른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나오면 일단 실내인 것 같아. 사람들 다 앉아있고 긴팔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팔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뭐 가을이나 봄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찝습니다. 이 남자 근데 흰 바지 입고 검은색 옷 입고 있는 남자 약간 여유로워 보여. 아마 면접 보러 왔나? 면접 보러 왔는데 이 사람 여유로워 보이고 이 사람 좀 긴장한 것 같네? 이러면서 묘사를 하고 이 다음 상황에 근데 한 명씩 면접 보러 가서 뭐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뭐 여자가 제일 잘 봤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그냥 진짜 말을 지어냈어요. 이것도 근데 전부 다 템플릿에 의존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 각자 자신만의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따레아 드레스는 솔직히 저는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주어지는데요. 보면서 나라면 무엇을 선택할지를 감독관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무이 부에노. 그 다음에 나 이거 75%, 막 이거 50% 선택을 해요. 그러고 나면 감독관님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줘요.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나는 무이 부에노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말로라고 대답을 했네. 나랑 이거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거 50%라고 했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도 50%라고 했네.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답변과 다른 사람의 답변이 어떤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템플릿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2-3개의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따레아 우노 도스에서 나왔던 주제만 열심히 연습해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주제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1번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다. 저는 이제 짜투리 시간에 별로 잘 활용을 못했어요. 아니 출퇴근하기도 바쁜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게 전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 잡고 앉아서 단어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웠어요. 단어 많이 외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를 정말 많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2번째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제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것 모두를 스페인어가 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 안 봤어요. 무조건 스페인어 드라마, 영화를 접했다. 그리고 받아쓰기를 진짜 열심히 하고 들릴 때까지 듣는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신만의 템플릿을 만들어라. 이 템플릿만 있으면 주제에 맞춰서 조금씩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할만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할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보면 제 점수가 정말 여기 이렇게 풀었던 점수를 제가 기록을 해뒀는데요. 듣기 25점 만점에 9점을 받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안 그랬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제가 그 에델사에서 푼 점수랑 실전에서 나온 점수랑 꽤나 비슷하게 나왔어요. 실전이 훨씬 어렵다고 느꼈는데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풀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4년 7월 시험은 어땠냐라고 하면 제가 이건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읽기는 무난했어요. 그냥 에델사 푸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간과한 점이 이 책을 풀면서 한 번도 시간을 재고 푼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 푸는데도 저는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풀다 보니까 총 몇 분이 걸렸는지 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7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맞춰서 풀어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전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하지만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두 번째, 듣기는 제가 델레베도스에서 떨어지면 이거 무조건 듣기 때문이다. 듣기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보통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는 들었지만 문제를 풀 수 없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조차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감으로 찍은 게 꽤 많았어요. 근데 점수 나온 거 보면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읽기랑 쓰기는 정말 에델사에서 공부한 그대로 나왔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 표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옵션 우노. 이게 에델사 책에는 표가 다 하나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가 2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무조건 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실전 갔는데 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비교하면서 글을 써보래요. 근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당황스럽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했어요. 템플릿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진짜 막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에델사에 있는 것처럼 표가 하나 나와 있는 거 말고 한 2개, 3개 정도 나와 있는 걸로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너무 당황을 해서 한번 그냥 그 시험지를 갈아엎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네, 그랬고 말하기는 제가 아이토키로 원어민 선생님이랑 연습을 계속 했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막 떨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시간에 막 뭘 말할지 미리 막 써놓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사실 문장을 통째로 써놨었어요. 막 엄청 빠르게. 근데 그리고 감독관이랑,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안 보고 계속 뭔가 이런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분을 안 봤죠. 그리고 써놓은 걸 막 읽었어요. 근데 이제 채점하시는 분은 제 뒤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게 고개는 빳빳이 들어서 그 사람을 보는 척하고 눈만 내리깔아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좀 편했어요. 생각보다 말하기 시험 분위기가 딱딱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너 뭐하니, 너 일하니, 학생이니 뭐 이런 가벼운 스몰 토크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간다면 할만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방법을 최대한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아니지만 내년 5월에 세우노를 목표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안녕!